학교 교사 정영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강의하셨던 그 유철민 선생님이랑 가치교육연구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개하러 나왔거든요. 보시면 이제 교대 신이죠. 근데 저희 때는 교대 신이 있었는데 이게 좀 더 세련돼가지고요. 바꿔왔습니다. 이제 아직 선생님들께서 천상계로 나가기 전 단계로 알고 있는데요. 네. 보시면 저희 때도 똑같거든요. 무용 다 하셨죠? 네. 저희는 저희 때는 이제 레깅스는 안 입었고요. 다행히 그 슈즈까지만 했었는데 뭐 무용도 하고 배구, 뭐 피아노, 뭐 단소, 뭐 미술 뭐 다 하잖아요. 네, 이걸 이제 다 가르치는 이제 일의 이제 하나의 일환인데 이게 배우면서 과연 이게 뭐 유용할까? 고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막 오신 분들은 고등학교 연장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제 기초적인 내용이 중요한데 특히 간혹 가다 아닌 남자 그런 학생들도 있긴 하죠. 남자인 경우는 체육 빼놓고 거의 다 막손이잖아요. 피아노도 아시죠? 이제 교수님이 특별 배려하셔서 아주 쉬운 곡을 잘 치면 한 B뿔 A제로 줄 정도 이런 막손이나 아니면 미술 같은 경우도 뭐 하거나 뭐 이런 거 하는데 저는 이제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바로 이제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다 오면 어려운 거예요. 그 적응하기가. 왜냐면 실습 나가셔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 교실은 혼란 그 자체잖아요. 특히 5, 6학년이 아니라 저학년을 맡게 되면 어떻게 할 바를 모를 거예요. 그렇게 보면 계속 큰 소리를 내게 되고 매일 이제 목은 쉬어지고 이제 바로 퇴근하자마자 바로 이제 집에 뻗어서 자게 되고 뭐 주말에는 뭐 누구 만날 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몸이 계속 스트레스만 받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유철민 선생님과 이제 대학원 동기거든요. 거기서 이제 만나게 알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놀이로 접근했어요. 근데 저의 그 연구의 기조는 뭐 이런 스타 선생님이라든지 뭐 한 분야를 그렇게 파서 잘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뭐 아이디어만 있다면 저희와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걸 혹시 발전시켜서 다양한 수업을 콘텐츠를 만들자라고 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에 이제 좀 학교를 늦게 나오셔가지고 오신 선생님이 같이 이제 체육 놀이를 같이 하고 계세요. 근데 체육 놀이를 개발하시다가 저희 반 학생들이랑 여자 스타킹에 콩주머니를 넣어가지고요. 이제 이런 물통을 세워놓고 이 머리에 쓰고 상모처럼 이게 흔들면서 이걸 넘어뜨리는 그걸 했거든요. 이어달리기를. 그래서 이걸 하다가 이거 괜찮다, 애들 반응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이제 저기 효성동에 있는 공부방에 제가 이제 봉사활동을 가게 됐는데 이 놀이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갔더니 한 10명 정도 애들이 올 줄 알았는데 한 6명밖에 안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놀이를 변형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선생님들 같으면 놀이를 어떻게 변형시키시겠어요? 이게 인원이 원래 한반 20명 대상으로 이런 이어달리기 A조랑 B조랑 달리기를 하면서 넘어뜨리기 놀이를 하다가 이게 숫자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가르치는 반도 아니기 때문에 통제가 조금 어려워요. 그럼 이거 어떻게 변형할까요? 저희가 이제 그런 저희 모임이 그런 거든. 이런 어떠한 놀이가 있다면 그 놀이를 어떻게 한번 수업에 맞게 변형시켜 볼까라는 그런 관점이었고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가져갔죠. 그러면 이제 물통을 6개만 물로 채웠어요. 그 다음에 볼링공처럼 제일 위에 하나, 그 다음에 2개, 3개 볼링공처럼 세워줬죠. 그러면 얘가 넘기긴 하는데 시간 제한을 두는 거예요. 한 2분 시간 동안에 이 볼링공을 얼마나 많이 쓰러뜨리는지. 그러면 이게 놀이가 조금 변형되었지만 기본적인 놀이의 그런 재미를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애들이 엄청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의 콘텐츠를 가지고 나의 것을 어떻게 변형시킬 것인지 그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가치 있는 사람은 같이 가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희는 이제 누구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보통 평범한 선생님들이 같이 만들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가치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런 모토와 관련 있는 책이 뒤에 나오겠지만 뒤에 이 책을 쓰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덤 크렌트라는 사람이신데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 세 분이 기버, 매처, 테이커라는 이 세 가지 인간의 대인관계 호혜의 원칙에 따라서 정의 내리셨더라고요. 기버는 남을 더 위하는 사람, 남에게 이렇게 퍼준 사람 있죠. 테이커는 자신이 더 이익을 남에게 더 받아야 되는 사람. 매처는 그 중간 단계에서 서로 주고받기를 잘하는 사람, 적당하게 하는 사람인데요.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을 기버라고 합니다. 그 반면에 사회적으로 가장 실패가 많이 하는 사람도 기버라고 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기버는 남에게 이렇게 다 퍼주기도 하지만 자신의 이익도 추구하는 사람은 성공을 하는 거고요. 남에게 다 퍼주기만 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뭐가 되죠? 호가 돼서 실패가 네. 그래서 이런 기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진심으로 돕고자 하고요. 협업 방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조직을 세워가는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도 이런 유연하게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잠재적인 가능성을 인정하고 세우는데 그 힘을 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성공한 기본은 일을 많이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걸 그 가장 큰 힘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 행복 만족도가 높아지고요.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이러한 기본적인 가치에 따라서 저희 연구에도 운영되고 있고요. 이거를 그러면 선생님과 한번 선생님과 비교를 해봤어요. 기버 유형의 교사는 모든 학생들의 잠재성을 인정하고 최대한 이끌어내려가서 주고자 하니까 그럼 학생들이 어떠할까요? 교사가 무조건적으로 자신에게 모든 걸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교사를 믿고 헌신적으로 따르겠죠. 근데 테이커, 자기가 생각하는 관심사의 중심을 두고 학생을 대하다 보면 학생이 어떨까요? 통제적인 선생님이 되겠죠. 계속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신문 기사 보니까 뭐 교사를 왕따하는 고학년이나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는 교사를 왕따한다고도 하잖아요. 이게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요. 이게 이제 이런 테이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숙해서 아이를 대하는 미숙해서 될 수도 있고. 매처 유형의 교사는 학생들 상호 호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적당하게 대하죠. 그래서 뭐 적당하게 대해야 한다는 게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 규칙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런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나도 뭐 이 정도 거리를 뭐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만약 이게 관리자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학교 구성원의 신뢰를 얻기가 쉽겠죠? 헌신적인 관리자는. 그래서 교사들을 잘 배려하고 뭐 이런 잘 배려한다는 거는 뭐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 조퇴를 쓰려고 하는데 어떤 관리자는 뭐 어디가 조퇴를 쓰지 요새는 안 그렇지 뭐 조퇴를 왜 쓰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어디가 아픈 거냐 뭐 묻지도 않고 그러면 집에 가서 빨리 좀 쉬고 내일 또 뭐 아프면 연락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이런 유형의 관리자죠. 그래서 이제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몇 년 차에 범인이 되고자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셨는지 결정적 동기를 물어보셨는데 이분은 이제 허승환 선생님이고요. 제가 일정 연수 때 배웠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살아온 그런 삶이라든지 그런 수업 노하우라든지 그분도 이제 예언이를 통해서 아낌없이 그런 자료를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본받을 만하다라고 해서 뭐 교류는 하진 않고 페이스북에서 정보에 보고 페이스북에서
이제 보고 연수에서 몇 번 봤는데 제 이제 그런 인생에서 이런 좀 결정적 동기가 된 건 어느 연수를 갔는데 그 연수에서 이분의 그런 철학이라든지 가치를 보고 놀이로 나도 한번 콘텐츠를 만들지보다는 학교 학생들과 한번 재미있게 한번 지내보자라는 이런 결정적 동기 때문에 이제 놀이를 처음에 같이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수업 외적인 콘텐츠를 만들 때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이제 모여서 아니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서 나오는 그런 다양한 단서라든지 힌트에서 콘텐츠를 얻기도 하고요. 이제 인디스쿨 이제 아시겠죠? 인디스쿨 같은 경우에서 인디스쿨은 이제 다양한 수업도 있고 이런 아이디어도 있잖아요. 거기서 얻기도 하고요. 핀터레스트라고 해가지고 외국 사이트예요. 여기서 보면 다양하게 자기 아이디어를 올려놓는 데인데, 여기서 뭐 보다가 이런 걸 좀 어떻게 적용해서 응용하면 좋겠구나 라는데, 여기서 정보를 지금 많이 얻습니다. 네, 그래서 잘 가르칠 수 있다는 확신이 안 든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틀린 걸 가르칠 수도 있고 알게 모르게 억압할 수도 있는 학생들이랑 가르침이란 건 어떤 것일까요?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네, 저는 학생들이 찾아가는 것이라고 해요. 뭐 틀려도 괜찮고요. 한 번 더 눈을 맞춰보자.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제 경험으로 보자면 신규 선생님일 때는 모든 걸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거든요. 내가 뭐 수업 방법이 미숙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학생들 대하는 게 좀 미숙하니까 이런 가르치는 걸 더 많이 해서 깜지를 더 많이 써서 애들을 좀 공부를 잘하게 해보자. 지금은 이제 많이 좀 그런 혁신이라는 패러다임이 들어오면서, 옛날에 뭐 그런 성취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런 성취고사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는 거야. 더 학생들에게 빡세게 공부시키는 게 학생들의 미래를 위하는 거야. 그러면 학생들은 학원 공부도 많고 하는데 더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더 좀 멀어지겠죠? 서로. 그러면 학생들은, 교사들은 더 가르치려고 하는데 학생들은 거기에 대한 마음의 벽을 쌓고 좀 지루하게 하고, 그러면 수업 태도도 불량하게 되고, 교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 수업이 잘못한 건가? 쟤는 왜 수업을 잘 듣지 않지? 네. 이런 게 그래서 저는 한 5, 6년 차 되니까 좀 놓게 되더라고요. 네, 그게 뭘 놓게 되냐면, 얘가 뭐 이걸 틀렸으면 문제를 반복적으로 해서 자기 복습을 해야 되고, 뭐 집에서 뭐 숙제를 많이 해야지 공부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뭐 틀리게 되면 뭐 친구들과 함께 토의하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아니면 선생님 직접 알려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문제를 많이 내주기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만 두세 문제 내준다든지 해서 이렇게 양을 줄이고 하다 보면 학생들도 덜 부담을 갖게 되고, 선생님도 이런 많이 준비해서 많이 준다는 그런 압박감보다는 다른 이제 생각이 한 번 더 눈을 맞출 수 있게 되니까 조금 관계도 좀 더 좋아지고요. 처음에는 이제 좀 안 좋아. 옛날에 같은 경우는 좀 체벌 같은 비슷한 것도 있었잖아요. 10년 전에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학생들도 이제 스스럼 없이 다가오고, 이런 관계 회복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이제 가치 있는 콘텐츠를 구성하기 위해서 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신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누구나 사용 가능한지, 남의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펀지 같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남의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민감한 질문인데, 뭐 내가 어떤 놀이를 이제 개발해서 하는데 뭐 이런 다른 선생님들 같은 이게 뭐 진짜 되겠느냐, 아니면 혹시 이게 뭐 이게 좀 다른 데 응용할 때 좀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이게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아니면 좀 개선할 점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교사가 교직에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조금 더 발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이게 뭐 자기의 내적 동기를 개발시켜서 좀 뭐 발전한다는 건지, 아니면 외적으로 뭐 다양한 진로를 생각하는 건지 궁금했었는데요. 네, 공식적인 답변에서는 좋은 연수를 찾아봐야 되겠죠. 이 연수를 찾는 방법은 학교에서 뭐 교육청에서 공문이 온다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뭐 연수를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뭐 연수원에서 연수가 있는다든지 아니면 스터디나 연구에서 한번 참여해봐서 자기를 개발시켜 본다든지 아니면 뭐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더 해본다든지 체육을 하고 싶어. 그러면 대학원은 이제 체육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대학원을 가서 공부해 보시면 되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해외에 있는 한국 학교 지원해 보는 거. 대학원에 가서 뭐 책이나 연수 집필하거나 연구 모임에서 발전의 기회를 찾거나 10년 계획을 세워서 다양한 분야를 한번 고민해 보거나. 그래서 뭐 내가 이런 연구원 쪽 뭐 이런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라든지 교육개발원에 거기서 한번 더 해보고 싶다. 아니면 뭐 교육부 연구사는 5년 있으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으로 한번 꿈을 펼쳐보고 싶다. 그래서 이런 플랜을 짜서 계획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초등학생들과 콘텐츠를 활용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활동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보면 이 페이스북에 오시면 이런 놀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저희 반 학생들과 젠탱글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놀이 미술 그런 자료도 올리고 있거든요. 이제 머리 모양을 만드는데 젠탱글을 머리 스타일에서 어떻게 꾸밀지 그걸 좀 그 발명 기법처럼 이렇게 합치기 기법을 사용해서 만든 거고요. 이건 파스텔을 이용해서 오로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렇게 놀이나 미술에서 활용하는 것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제 적성이 교사에 맞는지 잘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많이 들고 학교 생활에 큰 흥미를 못 느끼겠는데 어떤 조언을 드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어.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뭐 저도 뭐 솔직히 말하면 잘하는 거 없고요. 김창민 선생님처럼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고, 처음에 말했던 유철민 선생님은 거의 뭐 전국에서 가장 잘 그렇게 수업을, 아니 그런 놀이 수업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는 것을 해라. 미치지는 마시고요. 왜냐면 동기 유발서에 보면 뭐 하나 미쳐라고 하잖아요. 미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죠. 네. 그건 이제 그런 동기부여에서 좀 자극적인 말이라 생각하고요. 내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것을 해야 하고, 이걸 하면서 내가 행복한 건가? 이게 딱히 수업을 하면서 이게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걸 가르쳤을 때 학생들이 뭐 지루해하는 학생 없이 뭐 재밌어하는 거. 네.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 이제 그 책을 읽어주라 보다가 한번 말해주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건데요. 네, 레이놀즈의 느끼는 대로의 책이에요. 보시면 이 주인공 얘가 이제 미술을 그리는데 형이 계속 핀잔을 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지 못하느냐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 낙담을 하겠죠. 교사들도 똑같은 거예요. 뭐 좋은 연수를 받고 유명한 연수를 받고 이 연수를 받는 순간은 저렇게 하면 내 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나의 이런 능력치가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다음 날에 학급에서 돌아오다 보면 똑같은 쳇바퀴가 돌아가잖아요. 이 마리솔이라는 동생이 얘가 이제 국에서 다 버려요, 종이를. 이제 그림을 다 버리는데 마리솔이라는 동생이 그걸 다 벽에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그림이 좋은 것 같아라고 하면서 이 주인공이 감동을 받게 되죠. 내 그림도 가치가 있구나. 네, 이것처럼 선생님들이 수업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지 않았더라도 수업이 이끌어가지 않았더라도 학생들이 느끼는 건 이게 그 차이가 얼마 나지 않거든요. 학생들은 선생님 나 수업이 재미있었다, 잘 배웠다라는 거지. 이 수업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도입 부분의 동기유발이 어땠어, 결론에 어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선생님 나름대로의 그런 학생들과 유대 관계에 따라서 학급은 잘 이끌어 나가고 계신 거예요. 선생님들은 저도 아직 1학년을 못 해봤거든요. 1학년 맡을 때 신규 선생님이잖아요. 그것처럼 선생님도 너네가 처음이야 하는 거죠. 저는 선생님도 너네가 처음이기 때문에 잘 부탁해 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선생님도 계시긴 한데, 제가 선생님들이 이제 나가서 신규 선생님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은 괜찮아, 그만하면 참 잘했다, 그만하면 참 잘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주고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교 생활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도 하시고 이제 4학년 되면 공부도 하실 텐데 지금 이렇게 교대에 와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 자체로서 잘하고 계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저도 이제 현장에 군대도 갔다 오고 현장에 나왔다 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그 교대 다닐 때 이런 학창 시절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옆에 있는 동기들 현직에 나가 보면 한 2, 3년 안에서는 연락도 하고 모이기도 하는데 한 4, 5년 지나가면 이제 여자 동기들은 육아에도 전념하고 이제 결혼하다 보면 다 연락을 다 서먹서먹해지거든요. 그래서 학창 시절 있는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옆에 친구분들이랑 추억 많이 쌓으시고 네, 재미있는 학창 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